자,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첨단 기술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 강국이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근원적인 위협, 그러니까 식량 부족 문제에 딱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한국의 식량 안보 대비책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동네 마트에 갔는데 늘 있던 라면이나 햇반 코너가 텅 비어 있는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불편하네 이 수준을 넘어서요. 특히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겐 이건 정말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숫자, 2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곡물 10개 중에 무려 8개가 해외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하나 생기면 아까 상상했던 그 텅 빈 마트 선반이 그냥 현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텅 빈 선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만약에 하는 상상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식량 위기라는 게 진짜로 물건이 없어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사재기로 번지고 바로 그 순간 위기가 폭발하는 거죠. 예전에 홍콩에서 쌀 사재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멀쩡하던 시스템이 이 불안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 말하는 식량 안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먹을 게 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 식량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가용성. 둘째,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성. 셋째, 그냥 먹는 걸 넘어 영양가 있게 잘 활용되어야 하고요. 활용성.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정성. 그럼 우리나라는 이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연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국경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글로벌 식량 사냥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전 세계 곡물 시장을 한번 보세요. 거의 80% 이상을 딱 4개의 회사가 꽉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ABCD라고 불리는 회사들인데요. ADM, 번지, 컬길, 그리고 LDC. 이 4거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뭐랄까,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랄까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이 거인들이랑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이들의 유통망 안으로 직접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 터미널, 그러니까 곡물이 모이고 나가는 핵심 길목을 아예 사들이는 거예요.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꽤 대단합니다. 2019년 한 해만 봐도요. 해외에서 개발한 농지 면적이 약 10만 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14만 개를 합친 크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무려 78만 톤이 넘는 작물을 생산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넓은 땅에서 대체 뭘 키우고 있을까요? 쌀? 옥수수? 밀? 놀랍게도 전체 생산량의 82% 이상이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곡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파묘나 카사바처럼 기름을 짜거나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말 그대로 산업용 작물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엄청난 투자가 과연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식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죠. 만약 이런 예방책들이 다 소용없고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의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0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좀 더 심각해지면 1단계로 넘어가서 비축해둔 물자를 풀고 배급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죠. 만약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달으면 그때는 2단계, 그러니까 식량 배급이랑 가격 통제 같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원과 징발인데요. 동원은 뭐랄까 예비군 소집 같은 거예요. 미리 다 계획되어 있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발동하는 거죠. 주로 산업자원에 해당하고요. 반면에 징발은 훨씬 더 긴급한 상황에 쓰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서 민간인이 가진 식량이나 의약품을 긴급하게 거두는 것, 이게 바로 징발입니다. 계획에 없던 일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거죠. 이런 위기 대응에 아주 좋은 실제 사례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입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처음에는 일본 특정 지역 농산물만 검사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불안감이 계속 커지니까 검사 대상을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했죠. 결국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뒤에는 아예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식량 안보라는 게 그냥 물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전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넓고 길게 봐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안보는 한 번 해결하고 끝 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물가는 다 괜찮은데 유독 먹거리 물가만 치솟는 현상을 말해요. 딱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죠.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이 에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7년 옥수수 파동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갑자기 바이오 에탄올, 그러니까 옥수수로 자동차 연료를 만드는 게 엄청난 붐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5분의 1이 사람들 입이 아니라 자동차 주육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전 세계 옥수수 가격이 무려 60% 넘게 폭등해버렸죠. 저 멀리 있는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밥상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우유나 두부 살 때 뭘 확인하세요? 아마 대부분 유통기한을 보실 텐데요. 근데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마지막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우리가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짜예요. 근데 이 둘을 헷갈려서 아직 먹을 수 있는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선 음식물 쓰레기의 20%가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선 식량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 멀쩡한 음식을 버리고 있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 식량 안보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식량 안보라는 건요, 오늘 우리가 배부른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이른바 블랙스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의 시스템은 그걸 견뎌낼 힘이 있는가? 우리의 밥상은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